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도 사랑입니다. 오늘은 라이딩 영상이 아니고요,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제 찍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은 제가 한 6년 전 이맘때쯤에 중고차 거래를 잘못 거래하게 되면서 한 1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려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금전적인 손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겨울 시즌에 새로 시작하는 봄 시즌을 대비해서 제가 이제 중고 차량을 팟소에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폭탄 매물을 가져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돌이켜서 그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당했던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터라드 간판을 너무 믿고 거래했던 점. 두 번째, 모터라드 직원의 차량에 대한 설명과 판매자의 설명을 너무 믿었던 점.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금액을 미리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물건을 보다 보니 제가 차량의 상태보다 이 금액이랑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안 좋은 매물인데 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내가 어떤 바이크를 사야지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사려고 하는 거를 사고 싶으시면 돈을 좀 더 모아서 나중에 사시던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등급 낮은 차를 차라리 상태 좋은 걸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 한번 투어러를 타보고 싶어서 그냥 금액에 맞춰 사다 보니까 진짜, 근데 시세보다 많이 싼 것도 아니에요. 한 50에서 100만원 싸게 사고 이제 1000만원이 깨지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팟소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BMW 모터라드에서 위탁 판매하는 매물이 있어서 그래도 모터라드에서 위탁 판매하는 거라면 믿음이 가겠다 싶어서 방문을 해서 이제 물건을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네 센터도 아니고 그래도 좀 나름 규모도 있는 모터라드에서 판매를 하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는 제가 꼼꼼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서 팔겠다 싶어서 좀 꼼꼼히 확인 안 한 게 일단 첫째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방문해서 영업사원이 이제 차량을, 그때 당시 매장에 있던 차가 GTL이 전시해 놓은 차량이 3천만원에 팔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간 매물이 1,900만원에 팔고 있었는데 중고차에 3천만원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렇게 상황을 따져보고, 그리고 제 자금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럼 1900만원짜리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업사원이 처음 투어로 입문하면은 이게 바이크가 워낙 무겁고 다루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변이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좋다라고 이제 좀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바보인 거예요. 왜냐면 3천만원짜리 바이크랑 1900만원짜리 바이크가 있는데 영업사원이 1900만원짜리를 저한테 계속 추천한 거는 뭔가 그거를 빨리 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판매자가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이제 넘어간 거죠. 일단 결정은 제가 했으니까 후회해봐야 늦은 건데, 예.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위탁 맡긴 판매자분이랑 이제 통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분의 카카오 스토리인가 SNS를 또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게시물들이 의리의리한 거예요. 돈다발에 엄청 잘 사는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중고 매물 이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 안 하는 물건인데 장난짓 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런 오해를 했죠. 그때는 제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6년 전이니까. 예. 그래서 또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 매물을 사게 됐는데, 그 결과 어떤 상황이 터졌냐면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믿고 산 결과 어떤 결과가 터졌냐면요. 그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매물을 팔면서 그 산 차량이 여기 슬립 아주 저속 슬립이 있고 깨끗이 고쳤다고 했는데 여기 플라스틱이 다 깨져 있는데 이 플라스틱을 열로 녹여서 고쳐놨고 네? BMW 모토라드에서 위탁 판매하는 차량이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파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봤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파는 정도면 그래도 여기다 진짜 막 지져놔서 수리해 놓은 거를 네? 그렇게 파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2달 정도 타고 났을 때 엔진 이쪽에서 이제 오일 누유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연기가 머플러에서 펄펄펄 나가지고 엔진을 내렸더니 여기도 이제 바다 칠해서 복원해놨고 여기도 복원해놨고 완전히 진짜 개판이 찬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정말 막 그 판매자가 되게 막 부유해 보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수리 같은 거 깔끔하게 하겠다 그런 거 일단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랑 별개예요. 네? 그 SNS는 그 사람이 그냥 허세라든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또 첫째 제 잘못이었고, 그리고 아니 모토라드 매장에서 판매하는데 이런 거 여기 막 열로 찢어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안 봤다는 게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알고 저한테 그 폭탄을 던진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위탁 맡긴 그 판매자가 그 모토라드 매장에 1200GS 어드방을 신차를 내리면서 이거를 처리해달라고 해준 것 같아요. 이걸 계약금으로 이제 건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3천만 원짜리 차량을 놔두고 잘 모르는 호구 같은 제가 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더 비싼 차가 있지만 1900만 원짜리 폭탄을 저한테 던진 거죠. 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이런 것까지 모르고 팔았으면 그 모토라드는 정말 무능한 회사예요. 정말 무능한 회사. 분명히 알고 팔았을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중고차를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투어로라든지 리터급 같이 좀 비싼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시려면은 보증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차량의 정비 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냥 서스럼 없이 보여주는 사람들은 나름 괜찮게 관리한 거예요. 근데 막 괜히 찝찝해 하고 그러면 싸도 그런 매물은 절대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맞아요. 그 중고차 그 전문 이렇게 판매해주는 매장들 있잖아요. 그 사이트 보니까 뭐 가져가셔서 1000km 정도 2000km 정도 마일리지 보장해 주는 데 있더라고요.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거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매장이 좀 비싸더라도 그런 데서 사야 돼요. 제가 왜냐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저는 그게 그 차량이 완전히 쓰레기 차인지도 모르고 이제 좀 비싼 거 샀으니까 1900만 원도 싼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사서 좀 아껴서 탔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바이크가 작은 것만 타다가 큰 거 타니까 무거워서 어떻게 잘 다루지도 못하겠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껴 타다가 어느 정도 적응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얘를 편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속도도 좀 내고 그러다가 RPM을 좀 높게 쓰고 그러니까 차가 머플러에서 불난 줄 알았어요. 막 연기도 막 나고 엔진 오일도 막 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기본 마일리지 보장해주고 그런 데서 사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그 보장해주는 키로수 안에 한번 엄청 지속적으로 막 좀 가혹하게 타야 돼요. 얘가 막 RPM, 고RPM도 써봐야 되고, 레드존 근처까지 막 RPM도 올려봐야 되고, 그래야 얘가 그렇게 다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빨리 판단해야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저처럼 뭐 애지중지 아끼다가 한 사고 나서 한 2달 뒤에 문제가 터져버리면 뭐 골 때려요 이거 진짜. 아,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모터라드에서 이제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모터라드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느 모터라드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수리비 500만 원에 뭐 감가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의 돈 1000만 원 이제 손해 봤는데, 이 차량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 차량을 고쳐준 모터라드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제가 사온 모터라드처럼, 사장님 제가 신차를 사드릴 테니 죄송하지만 이 차 좀 중고 매물로 이렇게 좀 팔아주실 수 있냐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사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아 사장님 뭐 죄송하지만 뭐 자기는 BMW 간판 달고 이런 차를 팔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매물로 그냥 싸게 팔으시면 충분히 팔립니다. 지금 수리를 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어디는 그냥 신차 한 대 팔라고 그냥 눈탱이 쳐서 그냥 폭탄 던진 거고, 한 군데는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하니까 뭐 안 된다고 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모든 모터라드가 그렇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매물을 싸게 팔고 그냥 이 차를 이제 사게 된 건데요. 같은 상황인데 너무 틀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동네 센터만도 못한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웃긴 게 뭐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 사고 두 달 만에 막 연기가 나고 했으니까 이제 저도 화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모터라드 점장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제가 그랬죠. 아니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 매물 판 직원이 자기가 입원해 있는 동안 사고를 많이 치고 간둬가지고 자기도 지금 미치겠다고. 그걸 왜 나한테 그걸 왜 고객한테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직원들을 관리를 못 해놓고 일을 다 벌려놓고 갔다는데, 그걸 저한테 하소연해봐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니까 그 점장이 끝에 한 말이 되게 웃겼어요. 고객님 그래서 중고차 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판 거야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 같은 거 믿지 마시고요, 판매자 말 믿지 마시고, 또 금액 미리 정해놓고 그 금액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좋은 매물 절대 못 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시고 자기 눈으로 꼼꼼히 보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겉보기에 큰 매장이라고 무조건 덜컥 믿고 사면 저처럼 이렇게 금전적인 손해가 크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거 한번 당하면 지금이야 뭐 좀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지, 막 처음에 당했을 때 와이프 막 볼 면목도 없고 되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고요. 현명하게 꼼꼼히 보시고 판단해서 좋은 바이크, 뭐 중고 바이크 사실 거면 좋은 바이크 꼭 사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중고 바이크 사실 거면 신차 보증 프로그램 보증 기간이 남아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고도 뭐 마일리지 얼마 정도 이렇게 보장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꼭 구입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인 간의 거래는 솔직히 운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겨울에 좋은 매물 구입하셔서 다가오는 본 시즌부터 즐겁게 이제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보탬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말씀드린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1600 유지비 같은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차 6년 그리고 한 6만 킬로 운행했는데 그동안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들었고 그런 거 정리해서 조만간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